삐걱이는 침대, 낯익은 곰팡이 냄새. 익숙한 자신의 자취방 천장이 보였다. 온몸이 뻐근했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마치 긴 악몽이라도 꾼 듯한 불쾌한 기분이었다. 아, 그랬지. 코인 사기. 술에 절어 벽을 치던 젊은 놈. 소녀의 우산. 63세 황수철은 어젯밤의 모든 일이 꿈이었음을 직감했다. 역시 그럴 리 없지. 신의 장난질 같은 시간 여행이라니. 황수철은 몸을 일으키려다 왼쪽 주머니에 불룩하게 들어있는 무언가를 느꼈다. 어젯밤 버스에서 넘어졌을 때 휴대전화가 주머니에 있었던가?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주머니 속 물건을 꺼냈다. 투박한 흰색 천조각. 어라, 이건 어젯밤 젊은 자신에게 건네주었던 손수건이 아닌가? 그의 심장이 다시금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손수건 위에는 누렇게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했다. 꿈이 아니었다. 젊은 자신이 벽을 내리쳐 터진 손에서 묻어난 피가 시공을 초월해 이 현재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정말이었다니. 그는 주름진 손으로 주먹 모양의 핏자국을 만져보았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경외감과 함께 다시금 젊은 자신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희망이 가슴속에 휘몰아쳤다. 하지만 동시에 뼈아픈 후회가 밀려왔다. 멍청한 황수철. 기껏 돌아간 과거에서 뭘 했지? 왜 더 많은 조언을 해주지 못했어? 그 중요한 시간에 대체. 그는 이마를 짚으며 아쉬워했다. 문득 머릿속에 하나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향한 준비는 할 수 있다. 과거로 가는 방법을 찾아라. 손수건의 핏자국은 63세 황수철에게 현실이 된 기적을 각인시켰지만 동시에 깊은 고뇌를 안겨주었다. 과거로 돌아갈 방법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혹시 어젯밤의 모든 것이 너무도 생생했던 꿈이었고 손수건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 절망 속에서 다시금 삶의 의미를 잃어가던 황수철은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기회는 다시 올 것이다. 되뇌었지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기회를 기다리는 일은 고문과 같았다.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소녀와 그녀의 우산 그리고 젊은 자신에게 건넸던 조언들을 다시 곱씹었다. 내가 그때 이러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후회만이 남았다. 그렇게 며칠 밤이 지났다. 그리고 다시 비가 내렸다.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는 거칠게 창문을 때렸다. 황수철은 곰팡이가 피어오른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밀린 월세는 늘 그를 옥죄었고 삶의 방향을 잃은 그의 어깨는 갈수록 축 처졌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밖에 나가는 것이 싫었지만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할 수는 없었다. 그는 현관으로 향하며 아무 생각 없이 한 손으로 칙칙한 초록색 우산을 펼쳤다. 그 순간이었다. 황수철의 손에 들린 우산은 너무나도 낯설었다. 늘 그가 사용하던 낡은 우산과는 다른 큼지막한 살과 어딘지 모르게 세련된 손잡이. 그리고 우산 끝부분에는 작은 글씨로 다시 한번 기회를 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건 자신의 우산이 아니었다. 분명 며칠 전 버스 정류장에서 낯선 소녀가 자신에게 건네주었던 그 우산이었다. 경외감과 놀라움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황수철의 눈앞에 펼쳐진 익숙한 자취방의 풍경이 마치 물에 번진 수채화처럼 일렁이기 시작했다. 강렬한 흰빛이 다시 한번 온 시야를 가득 채웠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른 공간이었다. 귓가에는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리와 노랫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울렸다. 낡은 상가 건물의 간판들이 어지럽게 빛나는 방거리, 그는 여전히 우산을 든 채였다. 나다. 젊은 황수철이다. 20세의 황수철은 길 모퉁이에서 덩치 큰 불량배 두어 명에 잡혀 있었다. 야, 황수철. 은정이한테 이야기했어? 나한테 데려오라고 했잖아. 젊은 황수철 곁에 불량배들은 입에 담기도 역겨운 말들로 짝사랑녀 은정을 모용하고 있었다. 순간 수철의 얼굴에는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였다. 닥쳐 이 새끼야. 젊은 황수철은 불량배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퍽. 제대로 맞았는지 불량배는 비틀거리며 신음했다. 아, 이 새끼가 뒤질라고. 불량배가 소리를 지르며 황수철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젊은 황수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분노가 채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의 온몸은 공포로 경직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사냥개에 쫓기는 토끼처럼 온 힘을 다해 방거리 속으로 도망쳤다. 63세 황수철은 자신의 손에 들린 우산을 꽉 움켜쥐었다. 지난밤 허투루 보낸 5분의 후에는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변했다. 저기 저 빌어먹을 정철이 새끼들. 그리고 그들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할 짝사랑녀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 그의 눈빛이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이제는 과거를 바꿀 차례였다. 젊은 자신이 도망갈 곳은 한 군데뿐이었다. 63세 황수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닭갈비 가게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몸은 늙었지만 아련한 후회와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그를 이끌었다. 닭갈비 가게 안은 한창 영업 중이었다. 매콤한 닭갈비 냄새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찼다. 바로 그때 젊은 황수철이 가게 안으로 거칠게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63세 황수철은 젊은 황수철의 어깨를 붙잡았다. 수철아, 내 말 잘 들어. 정철이 새끼들은 칼을 가지고 있다. 내 배를 찌를 거야.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철판을 구해배야 돼. 경찰에는 내가 신고했어. 명심해. 배야. 배. 내가 다치면 그 다음은 은정이가 다쳐. 명심해. 은정이가 다친다. 63세 황수철은 간절하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옛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한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젊은 황수철은 놀란 눈으로 늙은 황수철을 바라봤다. 이 노인은 대체 어디서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칼? 철판? 배? 은정이가 다친다니? 혼란스러움과 공포 속에서 그는 노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노인에게 떠밀려서 주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불량배들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다. 야 황수철, 어딨어? 이 개자식아. 불량배들의 고함에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사장님과 은정이 놀란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자신을 쫓아온 불량배들을 향하고 있었다. 몸은 이미 도망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황수철 어딨어? 이 새끼 나와. 불량배들은 행패를 부리며 식탁을 뒤엎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어느새 놀라서 굳어있는 은정과 사장님에게 향했다. 위협적으로 은정에게 다가서는 불량배의 모습에 63세 황수철은 소리 없는 절규를 내질렀다. 바로 그때였다. 젊은 황수철은 도망치려던 발걸음을 멈췄다. 63세 황수철의 말이 귓가를 때렸다. 은정이가 다쳐. 성광처럼 스치는 그 말에 젊은 황수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제야 그의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겁에 질려있는 은정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 순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직면해야만 한다는 묵직한 깨달음이 젊은 황수철의 가슴을 때렸다. 안 돼. 젊은 황수철은 정철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정철은 비웃으며 허리춤에서 시퍼런 칼을 뽑아들었다. 칼날이 젊은 황수철의 배를 향해 날아들었다. 모두가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칼날은 캉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튕겨져 나갔다. 칼을 휘두른 정철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칼을 든 손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그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63세 황수철이 준 조언대로 젊은 황수철은 아르바이트 중이던 주방에서 큼지막한 철판을 앞치마 속에 넣어두었던 것이다. 급한 덕에 칼은 정철의 손에 상처를 냈다. 이 새끼가. 정철이 고통에 신음하는 사이 젊은 황수철은 망설임 없이 주먹을 휘둘렀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정철이 나가떨어졌다. 다른 불량배가 당황하여 달려들려는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이미 63세 황수철이 미리 신고했던 터였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고 불량배들은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갔다. 젊은 황수철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위기의 순간 마치 신처럼 나타나 모든 것을 예언하고 조언해준 그 낯선 노인을 찾기 위해서였다. 아저씨, 아저씨. 그러나 63세 황수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가게를 빠져나가는 젊은 황수철의 눈에 그의 등 뒤로 보였던 63세 황수철의 모습은 마치 한 조각 꿈처럼 연기처럼 사라지고 난 후였다. 젊은 황수철은 남겨진 매캐한 연기와 함께 가슴 한켠에 묘한 상실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혼란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눈에 불현듯 스치는 것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손수건이었다. 눈을 감았다 떴을 때 황수철은 다시 자신의 곰팡이 핀 자취방에 누워 있었다. 이번에는 몸을 일으키자마자 손에 놓여진 우산을 확인했다. 투박한 초록색, 하지만 손잡이 끝에 다시 한번 기회를 일하는 문구가 새겨진 기묘한 우산.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황수철은 흐트러진 생각의 조각들을 하나씩 걸어모으며 침대에 걸터 앉았다. 지난 2번의 시간 여행을 찬찬히 되짚어 보았다. 첫 번째는 낯선 소녀에게 우산을 건네받은 직후였고, 두 번째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설 때 그 우산을 펼친 직후였다. 그리고 2번 모두 젊은 자신과 대화를 시작하려던 순간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숫자가 카운트되는 것을 느꼈다. 어렴풋이 보였던 것은 5분이라는 숫자였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지켜보는 시간이 아니라 젊은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직접적인 개입과 조언이 가능한 단 5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황수철의 눈빛은 비로소 확신에 찼다. 그는 더 이상 후회에 잠식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젊은 자신에게 조언을 건네는 시간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산으로 과거의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그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았다. 비록 젊은 자신에게 일확천금을 안겨줄 수는 없겠지만 과거의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눈앞에 놓인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이끌어줄 수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돈보다 훨씬 값진 유산이 아닌가. 팟. 이번에도 어김없이 강렬한 섬광이 터져 나왔다. 눈을 감았다 떴을 때 63세 황수철은 닭갈비 가게의 후미진 골목 어귀에 서 있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닭갈비 양념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가게 안에서는 능숙한 솜씨로 닭갈비를 볶아내는 소리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그는 가게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사장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후덕한 얼굴로 커다란 통 앞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수철아. 자, 힘껏 휘저어라. 이 맛의 비법은 바로 정성과 팔심이지. 사장님의 호탕한 외침과 함께 그의 시선은 가게 안쪽으로 향했다. 20살의 황수철이 통나무처럼 굵은 나무 국자를 들고 사장님 앞에 앉아 있었다. 사장님은 비법 양념을 만들고 있었다. 간장이며 고춧가루 갈아 놓은 양파와 마늘 그리고 정체모를 한약재까지. 그의 눈앞에서 귀한 비법 재료들이 통 안에 하나씩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젊은 황수철의 얼굴에는 그 어떤 흥미도 열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무표정한 얼굴로 국자를 휘저을 뿐이었다. 건성으로 대충대충 젓는 그의 모습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능동적인 의지나 배우려는 자세를 발견할 수 없었다. 63세 황수철은 가게 밖에 몸을 기댄 채 젊은 자신의 그 모습을 한참이나 응시했다. 그때까지도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곤 했었다. 내가 못 산 건 다 운이 없어서야. 기회 한 번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지. 하지만 지금 이 과거를 다시 마주하고 나니 그 모든 원망이 얼마나 한심한 변명이었는지 깨달았다. 사장님의 비법 양념 제조 과정을 이렇게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그저 시키니까 하는 일로 치부하고 있는 저 어리석은 모습이라니. 기회는 늘 주위에 널려 있었다. 단지 자신이 그것을 알아보는 눈도 붙잡으려는 손도 뻗지 않았을 뿐이었다. 자신이 평생 후회로 점철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바로 저 게으른 태도 때문이었다. 실제로 닭갈비 가게 사장님은 평소 젊은 황수철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암투병 중이었던 그는 자신의 딸 은정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끼고 또 황수철이 은정이를 남몰래 짝사랑한다는 것을 이미 꿰뚫고 있었다. 가게를 물려줄 후계자로 황수철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에게 양념 비법을 공공연히 알려주고 있었다. 단순히 시급을 주고 부려먹는 알바생에게 공개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장님의 애틋한 마음과 비법을 전수하려는 노력을 젊은 황수철은 꿈에도 모른 채 무관심하게 국자만 휘저을 뿐이었다. 사장님은 속으로만 답답함을 사겼다. 날이 어둑해지고 닭갈비 가게의 간판 불빛이 도시를 밝혔다. 젊은 황수철은 평소처럼 터덜터덜 가게 문을 나섰다. 63세 황수철은 그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수철아. 젊은 황수철은 익숙한 호명에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불과 며칠 전에 충격적인 사건과 얼마 전 술에 취해 만나 인연을 맺었던 그 아저씨가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경계심과 의문으로 가득했다. 아저씨. 지난번 그 불량배 사건 어떻게 아셨어요? 마치 전부 알고 있는 것처럼.
젊은 황수철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추궁이 담겨 있었다. 63세 황수철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숨겨봐야 단 5분이라는 제한된 대화의 시간만 허비할 뿐이었다. 나는 바로 미래의 너다. 63세의 황수철, 너 자신의 미래에서 온 사람이야. 젊은 황수철은 실소를 터뜨렸다. 아,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겠어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네요, 아저씨. 이 말을 들어도 그래? 내가 5살 때 앞니 빠진 채로 연못에 빠진 개구리 구한다고 하다가 빠졌던 일. 내 엄마가 발만 보고도 내가 다칠 걸 알았다는 그 일 말이야. 그제야 젊은 황수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63세 황수철은 멈추지 않았다. 오른쪽 발목에 있는 내 어릴 적 흉터, 걔한테 물린 거, 그리고 너 사실 중학교 때 은정이가 아니라 다른 여자애를 더 좋아했었다는 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맞지? 어린 시절의 치부, 심지어 발목의 흉터까지 정확히 꿰뚫는 노인의 말에 젊은 황수철은 당황했다. 하지만 그래도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다. 어디서 듣고 온 말일 거야. 63세 황수철은 그의 완고한 반응에 실망하면서도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무리 미래의 정보를 주어도 소용없구나. 당장 몇 년 뒤에 IMF 이야기, 폭등할 주식이나 부동산 정보, 로또 번호. 그 어떤 지식을 들이밀어도 이 젊은 자신은 본인의 의지와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결코 그것을 잡을 수 없을 터였다. 결국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젊은 황수철 본인의 의지, 태도, 그리고 노력뿐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5분의 제한 시간이 임박했다. 그리고 타이머는 지난번보다 더 희미했다. 점점 희미해지면 더 이상 안 되는 건가? 수철은 생각했다. 수철아. 사장님 암에 걸리셨다. 시한부이셔. 내가 알바를 대충 하는 동안에도 너를 후계자로 생각하셨어. 은정이 그 애를 진짜 좋아한다면 닭갈비 가게 일을 배우는 게 단순히 알바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해. 63세 황수철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리고 은정이를 놓치지 마. 그 애 옆에서 지켜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힘이 있어야 해.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될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63세 황수철은 젊은 황수철의 두 어깨를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아픔이 뒤섞여 있었다. 젊은 황수철은 이 노인의 기이한 이야기가 주는 충격과 자신을 향한 그 진심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때였다. 노인의 몸이 마치 희미한 연기처럼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그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아저씨? 아저씨. 젊은 황수철은 텅 빈 공간에 대고 외쳤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어깨를 쥐고 있던 따뜻한 손의 감촉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자 별들이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우산이 쥐어져 있었다. 눈을 감았다 떴을 때 63세 황수철은 낡은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희미해진 시야, 코끝을 스치는 곰팡이 냄새. 다시 현재로 돌아온 것이다. 그는 방금 전까지 젊은 자신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조언하던 그 순간의 떨림이 여전히 손끝에 남아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뼈아픈 깨달음을 얻었다. 아무리 미래의 정보, 이를테면 올림픽 개최나 주식, 부동산 정보를 주어도 소용이 없었다. 어릴 적 비밀, 발목의 흉터 등 자신만이 아는 치부를 털어놓아도 젊은 자신은 완고하게 미래의 존재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젊은 자신을 향한 그 어떤 직접적인 조언도 물질적인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했다. 오직 젊은 황수철 본인의 의지, 태도, 그리고 노력만이 그를 바꿀 수 있었다. 후회 가득한 63년의 삶을 살아온 자신조차도 5분의 간절한 시간을 통해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 젊은 자신의 성장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낡은 우산은 어디에도 없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였을까? 그는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황수철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곳에는 불량배들에게서 은정이를 지키고 가게 사장님의 암투병 소식을 일찍부터 알게 되어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젊은 황수철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게으름뱅이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일찍 가게에 나와 사장님에게 양념 비법을 전수받고 밤늦도록 가게를 쓸고 닦았다. 은정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을 고백하고 힘든 순간마다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꿈속의 젊은 황수철은 점차 닭갈비 가게의 어엿한 주인이 되었고 마침내 사장님의 축복 속에서 은정이와 결혼식을 올렸다.
사장님은 젊은 황수철의 극진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영정 앞에서 젊은 황수철은 눈물을 흘리며 가게를 더욱 번창시키리라 다짐했다. 이듬해 에는 예쁜 아이를 낳았고 가족과 함께 소박하지만 충만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과거의 굴욕감이나 불확실성이 아닌 책임감과 자신감 그리고 깊은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63세 황수철은 격렬한 울음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젊은 자신이 그토록 꿈꿨던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젊은 자신이 결국 그의 조언과 불우한 운명을 개척하려는 강한 의지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것이다. 그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지난 몇 년간 쓰레기로 가득했던 방이 눈에 들어왔다. 더 이상 지저분한 방에서 후회 속에 잠겨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곧바로 청소 도구를 들고 방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묵은 때를 씻어내듯 방 구석구석에 찌든 절망감까지 털어냈다. 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 이력서를 쓰고 오래간만에 세상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는 젊었을 적 막연히 흥미를 느꼈지만 끝내 시작하지 못했던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시니어 직업훈련소에 등록했다. 첫 수업 시간 황수철은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텅 빈 교실 한가운데 자리 잡고 앉으려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요? 고개를 돌리자 낯선 여성이 수줍게 웃으며 옆자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은정. 그의 눈동자가 휘둥그레졌다. 시간의 강을 건너 현재에 와서 자신을 이토록 따스한 미소로 맞아주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한 사람. 강의실 문 너머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낯익은 청년의 모습이 보였다. 젊은 황수철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은근한 미소와 함께 아직은 어설프지만 미래를 향한 기대감이 엿보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